자, 호흡과 배설 봅시다. 자, 호흡계부터 봅시다. 호흡은 보통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 거를 보통 호흡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바로 이제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흡 왜 자, 호기하고 흡기로 두 개로 나눠져요. 호기가 하는 날숨이고요. 흡기가 들여 마시는 들숨에 해당이 돼요. 자, 들숨하고 날숨은 바로 내뱉는 거죠. 내뱉는 거니까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뱉는 거고, 들숨은 들이마시는 거니까 보통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게 돼요. 그래서 산소는 날숨보다는 들숨에 많이 들어있고, 이산화탄소는 들숨보다는 날숨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들이마시는 건 뭘 들이마시니? 공기를 들이마시죠. 그러면 들이마시는 공기 성분이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얘가 그러니까 공기 안에 성분이 제일 많은 거는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산소, 그 다음에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요런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들숨, 날숨 성분 중에 실제로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질소예요. 공기 중에 성분 자체가 질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들숨 안에도 질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날숨 안에도 질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가끔 낚시보기로 제일 많이 나와. 대신에 산소가 들숨이 날숨보다는 더 많고요. 왜? 들이마셔서 일부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날숨에는 대신에 내보내야 되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들숨 대비 날숨에 산소가 들숨이 많고 이산화탄소가 날숨이 많은 거고, 전체 기체 양으로 보면은 누가 제일 많아요? 질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결국에는. 자,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동안 우리 몸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기체 성분의 가장 큰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자, 그러면 호흡계를 보면 사람의 호흡계는 코, 숨관, 가지, 폐 등의 호흡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코를 통해서 비강을 통해 기관지라고 하는 숨관을 따라 쭉 내려가면은 폐가 좌폐하고 우폐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지가 갈라져요. 기관지라고 하는 게 숨관 가지고, 이 숨관 가지 끝에 보면은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또 세 가지가 뻗어져 있고, 이 세 가지 끝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요렇게 허파과리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폐포라고 해요. 허파과리를. 근데 이 폐포는 수많은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순환할 때 폐동맥이 폐로 들어가고, 폐에서 나올 때 폐정맥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폐동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폐동맥이 폐포로 들어가고 폐포의 모세혈관 지나면서 폐정맥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때 들어갈 때 폐동맥을 통해서는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맥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폐정맥을 통해서 나올 때는 동맥혈이 돼서 산소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동맥혈이 돼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보게 되면은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코 속을 지나서 숨관, 그 다음에는 숨관 가지를 따라 폐 속 안에 들어있는 폐포에 해당하는 허파과리로 들어가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폐는 근육이 없어요. 폐는 스스로 수축 이완이 가능한 근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는 이게 수축을 못하고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은 이 갈비뼈하고 여러분들 횡격막, 가로막이라고 하는 가슴 안에 큰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흉강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 폐가 들어있어서 흉강의 부피가 변하면 흉강의 압력도 변하고 요거에 의해서 바로 폐가 수축 이완을 하게 되는데 일단 맨 처음에 공기가 들어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코예요. 코 속에는 가는 털, 코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끈끈한 점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끈끈한 점액이 코 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올 때 먼지랑 세균을 걸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가 굳으면 코딱지가 되는 거죠. 네.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분필을 많이 쓰니까 분필 가루가 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잡아줘요. 그 다음에 몸 밖으로 들어온 공기는 코 속을 지나는 동안에 약간 데워집니다.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돼서 너무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따뜻하게 데워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관, 코에서 이제 기관지라고 하는 기관으로 들어가요.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로 이쪽에는 안쪽에 아주 가느다란 털이 있어서 얘도 먼지랑 세균을 걸러내게 되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뭐가 많이 나와요? 가래 나와요. 가래가 이 부분이 염증이 생겨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물 먹다가 가끔 살에 들리는 게 원래는 식도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간 거야? 숨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객 하고 우리 살에 들리는 게 바로 저기로 물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숨관은 이렇게 Y자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숨관이 들어가다가 양쪽 좌폐하고 우폐로 갈라지는 이렇게 숨관 가지로 쪼개지게 됩니다. 기관에서 양쪽으로 갈라서 좌폐 우폐로 들어가고요. 폐 속에서는 더 가느다란 가지로 많이 갈라져서 끝에가 허파과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폐는 좌폐 우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폐, 좌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조각이 나 있어요. 자, 좌폐는 두 조각으로 되어 있고요. 우폐는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방금 설명했지만 스스로 수축 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폐는 되게 중요한 우리 몸 안의 장기예요. 갈비뼈 안에 들어있는 장기가 총 3가지예요. 심장이 들어있고 폐가 들어있고 간이 들어있어요. 이 3가지가 갈비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제일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갈비뼈하고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인 흉강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가 없어서 이 흉강의 압력 변화에 의해서 흉강의 압력 변화에 의해서 폐도 어떻게 돼요? 수축 이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수많은 허팍과리로 되어 있고 이 수많은 허팍과리가 다시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 공기와의 접촉하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요. 그래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작은 창자가 수많은 주름과 융털로 되어 있어서 소화 흡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처럼 얘도 수많은 허팍과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기와의 접촉 표면적을 넓혀줍니다. 자, 그 다음에 허팍과리 폐포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로 포도송이처럼 생겼고요. 한 층에 아주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기가 좋아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허팍과리는 모세혈관이 둘러싸여져 있고 허팍과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교환이 일어날 때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로막은
폐의 아랫부분에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으로 된 막인데, 뭐 이게 얇은 막이 아니라 되게 두꺼워요. 생각보다.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가로막이. 그래서 우리가 가로막을 돼지나 소에서도 먹어요. 돼지 가로막을 뭐라고 불러? 여러분들? 돼지 가로막? 못 들어봤어? 갈매기살. 그게 돼지 가로막이고, 소 가로막은 안창살이라고 해요. 되게 맛있어요. 네, 둘 다. 네, 자. 그리고 이 가로막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경련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가 생기냐? 딸꾹질이 나는 거예요. 가로막에서 경련이 생기면. 자, 그 다음에 갈비뼈는 폐를 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얘네들이 바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뭘 변화시켜요? 흉곽의 부피를 변화시켜요. 가로막하고 갈비뼈가 흉곽의 부피를 변화시키고, 이 흉곽의 부피 변화에 따라서 폐의 부피도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호흡기관의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풀이 한번 해보자. 자, 1번. 자, 왼쪽 그림에서 보면 폐 속에서 더욱 가늘어 허파과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순간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누구에 해당이 되겠니? 순간 가지면은 여기서 B네. 그죠? B. 그 다음에 가로막과 갈비뼈로 둘러싸인 흉곽에 좌우 한 개씩 있다. 이거 뭐예요? 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폐는 여기서 C가 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로 안쪽에 가는 선모가 있다. 순관 A.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 폐포 허파과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E가 되겠죠. 자, 다음에 1번. 그림은 들숨과 날숨의 기체 성분비를 나타내는데, 들숨에 좀 더 많이 들어있는 A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산소고, 날숨에 좀 더 들숨보다 많이 들어있는 B가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다음은 숨을 들이쉬었을 때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냈대요. 코, 그 다음에는 숨관, 숨관가지, 폐 속의 허파과리. 네, 이렇게 순서대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자, 다음에 3번. 그림은 사람의 호흡계를 나타냈대요. A는 코, B는 숨관, F는 폐. C가 뭐야? 그림이 안 보여. F가 폐가 아니라 D가 폐구나. D가 폐네. D가 폐. 그 다음에 C는 여기서 숨관 가지고, C는 숨관 가지고, F는 갈비뼈네요. 그 다음에 여기 G가 바로 가로막.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A와 B에서 먼지나 세균이 걸러진다. OOXOO예요. OOXOO. 자, 여기서 폐는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없죠. 그래서 흉곽의 압력 변화로 인해서 폐의 부피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만 틀렸죠. 자, 이제 호흡 운동 보자. 호흡 운동은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은 못하고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흉곽 자체의 압력과 부피가 변해요. 압력과 부피가 변하면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에 따라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늘어나는 요 변화를 통해서 흉곽의 부피가 압력이 변하면 폐의 부피와 압력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호흡 운동이
함께 일어나게 돼요. 즉 공기라고 하는 건 항상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흉광의 압력이 변하면,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공기가 이동을 하는 건 뭐하고 뭘 비교해야 되는 거냐면 흉광의 압력이랑 대기압을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광의 압력하고 대기압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흉광의 압력이 더 크면 흉광 안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는 거니까 이때는 날숨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꾸로 만약에 대기압이 흉광의 압력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들숨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보자. 사람의 호흡 운동을 보게 되면은 크게 이 흉광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변화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늑골, 갈비뼈는, 자 잡아봐. 갈비뼈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로막이 내려가면 이렇게 되니까 흉광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거꾸로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오면 흉광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그래서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들숨이 되려면 공기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기압보다 흉광의 압력이 작아져야 되니까 부피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흉광이 넓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고, 흉광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흉광의 압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밖에 있는 대기압보다 흉광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거꾸로 날숨일 때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서 흉광이 좁아지게 되니까 이때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럼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은 흉광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밖에 있는 대기압보다 흉광 내 압력이 높으니까 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로 공기가 나간다가 아니라 폐에서 공기가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숨 하나만 외우면은 날숨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숨은 흉광 부피가 커져야 되니까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가고, 흉광 부피가 커지니까 흉광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흉광의 부피에 따라서 폐의 부피도 커지고 폐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외부에서 폐로 들어오게 되고, 날숨 때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주게 됩니다. 하나만 외우시면 정확하게 반대의 작용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폐와 조직세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기체 교환의 원리는 항상 여러분들 기체의 농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체의 농도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이동을 하는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고요. 자, 이때는 뭐가 소비가 되지 않냐면 확산이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때 기체 교환을 할 때는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에너지 소비 자체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 소비 자체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체 교환만 이 상태에서 알아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체 교환 과정을 보면 산소는 허팍과리에서 어디로?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이 되고, 왜? 산소를 들이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 심장으로 이동을 한 후에 온몸의 조직세포로 전달이 되고 동맥혈이 돼서, 거꾸로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허팍과리로 이동해서 모세혈관 쪽으로 배출을 해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주고, 그러면 폐포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폐 동맥으로 들어올 때는 산소의 농도가 낮은 정맥혈이 돼서 들어오고, 이 정맥혈이
폐포, 헛박과리를 지날 때 이산화탄소는 헛박과리 쪽으로 주고 산소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폐정맥이 될 때는, 폐정맥으로 흘러갈 때는 동맥혈이 돼서 바뀌어요. 이렇게 동맥혈이 돼서 어디로 들어와요? 좌심방으로 들어오면 좌심실로 내려와서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나가고 온몸에서 기체 교환을 하면서 조직세포한테 다시 뭘 줘요?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면 정맥혈이 돼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우심실로 들어와서 폐로 나가서 다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나 조직세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나 둘 다 똑같아요. 농도 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둘 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대신에 산소는 어디에요? 헛박과리가 모세혈관보다 많기 때문에 헛박과리에서 산소 쪽으로,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이 헛박과리보다 많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헛박과리 쪽으로,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는 어디에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거꾸로 조직세포에서 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런 기체 교환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외호흡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과정은 내호흡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계와 함께 호흡계는 조직세포와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혈액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봅시다. 자, 헛박과리하고 모세혈관,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과정. 자, 여기서 보면은 모세혈관에서, 헛박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 공급되는 건 뭐예요? 산소. 그죠? 그 다음에는 B도 산소. 그 다음에 D가 이산화탄소. C도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하고 B는 산소. C하고 D는 이산화탄소. A의 농도가 높은 곳은 헛박과리, 가장 높은 곳은 헛박과리겠죠. 그렇죠? 여기서 일로 가고, 일로 왔던 게 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C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조직세포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다. 조직세포에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 거냐? 조직세포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결국에는. 모세혈관에서 헛박과리 쪽으로 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모세혈관이 제일 높아야 되겠죠. 여기서. 받아와서 이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니까, 아닌가? 이게 되게 애매하다. 이게 A의 농도가 제일 높은 곳은 결국에는 스타트한 곳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간 거니까, 얘는 여기에서 일로 가고, 가서 일로 간 거니까, 그럼 여기는 산소는 헛박과리가 제일 높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가 제일 높은 거로 보는 게 맞네요. 처음에 이동을 한 곳이 가장 높을 테니까. 헛박과리와 모세혈관,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확산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체 교환 과정을 통해 공기 중에 산소는 몸 밖에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다음은 우리 몸에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한 거래요. 폐는 뭐가 없어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므로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번, 표는 들숨하고 날숨을 나타낸 건데, 갈비뼈는 들숨일 때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요. 가로막은 내려가고 흉곽높이 커지고 흉곽 압력은 작아지죠. 자, 그 다음에 날숨일 때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고 흉곽높이는 작아지면서 흉곽의 압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때는 공기가 외부에서 폐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뭐가 뭐보다도 높은 거예요. 대기압이 뭐가? 폐의 압력보다는 더 높은 거고, 거꾸로 이 경우에는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헛박가류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을 나타냈대요. A와 B에 해당하는 기체 이름을 쓰세요. 자, A는 뭐 해야 돼요? 산소. B는, 이 거꾸로, 잘못 썼다.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야 되니까 B가 산소고, A가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되겠죠. 산소가 가장 많은 혈액은 산소를 공급받아서 흐르는 폐정맥에 해당이 되는 바로 나가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사람의 가슴 구조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예요. OX. 자, 갈비뼈가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이때는 들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흉곽의 압력이 낮아져야 되고요. 나가 올라갈 때는 바로 날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폐의 부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맞게 되겠죠. 그죠? 네. 자.